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단일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일화를 안 하면 이재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하는 걸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경선은 잘 끝났는데 단일화 경선 후에 경선하면서 시작한 말이 김문수는 뭐라고 했느냐.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 끝까지 가서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을 이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아주 청초한 정말 발언이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도 나와가지고 한 말이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뭐 경선하는 단일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단일화할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맡기겠다. 김문수에게 맡기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장 단일화를 먼저 선점했던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뽑았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아침 일찍이 한덕수 김문수님 단일화 초심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는 한 6시경에 그와 유사한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도 또한 방송을 했습니다. 초심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말기에 이르러 자연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했다가 개선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그런데 반응들이 상당히 국민들 반응들이 좀 격양이 돼 있었습니다. 단일화 한다 했으면은 단일화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이게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이 틀렸지 않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긴급 재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목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권연세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고 김문수 한덕수 2인 단일화를 11일 전에 11일이 뭐냐면 이 후보자 등록입니다. 11일 전에 공정하게 완성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영세 권성동은 왜 제가 사퇴하라고 했느냐면요. 이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렇고 뭐 등등 쭉 보면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 두 사람이 아마 그래서 쌍권청이라는 별명이 붙은 모양입니다. 왜 그런 마음대로 하는지 아주. 그리고 당헌 당규에 일단 김문수가 후보자로 딱 뽑혔으면은 그래도 선대위 구성도 해주고 임명장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라는 임명장을 딱 줘야 되는데 임명장도 아직 안 줬어요. 아니 대선 후보라고 일단 임명장을 주고 대선 후보니까 그다음에 두 사람이 단일화한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맡겨놔야지 두 사람한테. 왜 자기네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는 당무에 대한 당권을 갖다가 일정 부분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에. 근데 왜 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러한 당무권을 주지를 않습니까? 이거는 이 권영세 씨하고 권성동 씨가 대단히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거의 책임지고 여태까지 수고 많으셨으니까 조용히 당직에서 떠나시라. 당직만 떠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이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분이 이제 양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김문수 씨는 또 사태가 좀 유리해졌죠. 지금은 어떻게 했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딱 하니까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환경은 좋아졌는데 이걸 갖다가 아마 주변에서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김문수 씨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입에 나온 최종 결론은 김문수 씨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이라든가 이준석과 단일을 하고 이준석하고 뭐 하자 뭐 등등 다 뭐 원포인트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낙연이가 왜 단일화 대상입니까? 이준석이 이준석이는요 이번에 참전한 게 대선 후보 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본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이준석의 특징이 뭡니까? 윗사람 긁어내가지고 맨 위를 향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몸집을 올리는 것, 자기 가치를 올리는 그 작전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특색입니다. 그러면은 이번도 그런 게인데 뭐 그 사람이 아니 김문수하고 이준석하고 단일화 그 군번이 됩니까? 하나는 이등병이고 하나는 장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느긋해졌는지 좀 사욕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그냥 이 한덕수와 단일화를 갖다가 회피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또 보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초심. 한덕수도 초심. 한덕수는 현재까지 초심 지키고 있습니다. 단일화. 근데 김문수 씨가 초심을 약간 좀 흐리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길래 지금 뜻있는 분들이 이제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을 했고 2번이나 방송했습니다. 잘못은 지도부가 잘못한 거고 지도부 잘못은 지도부 잘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김문수 씨가 이 경선에 나올 때부터 얘기했던 한덕수와의 그 단일화 이 문제를 맨 처음 꺼낸 분이 김문수 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에게
둘이 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낙연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와 그 대상입니까? 단일화는 한덕수하고 딱 둘이 단일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거 때 얘기했잖아요. 한덕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둘이 단일화 한다고. 그럼 둘이 단일화를 해야죠. 그럼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입니다. 후보 등록일이 11일 아닙니까? 11일 날 등록을 한다면 등록 전날까지 완전히 완성해서 국민의힘 후보 이름으로 단일화된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게 돼야 단일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김문수 씨가 단일화 안 하겠다는 심정으로 아니면 나중에 뭐 어떻게 가가지고 단일화 하겠다라는 심정은 너무나 가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안 하려면 안 하는 거고 하려면은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면은 그 무소속인 한덕수는요. 그 많은 선거 비용이라든가 조직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될 것 같으면 되는 방향으로 단일화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재명 그 무저감대 같은 이재명을 격파하기 위한 방법은 둘이가 딱 합치면은 그 깨부술 수 있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그게 우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두 사람이 단일화하되 11일 전에 하지 않으면은 이 한덕수 후보는 닭 줬던 게 뭐가 됩니까? 뭐 당을 새로 만들겠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덕수가 들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들어갈 거다 했다면 그 생각으로 여태까지 단일화를 밀어붙였다면 그건 김문수가 잘못된 거죠. 그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한 당에 단일화라는 게 한 당에 나중에 여기 대선 후보가 되면 단일화를 작업을 한다. 그리고 한덕수 씨가 그 말을 참 잘했더군요. 모든 것 단일화의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 시간은 모든 거는 자 김문수 씨가 정한 대로 하겠다. 따라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해서 등록도 빨리 해서 단일 후보 만약에 그 결과 소위 말해서 두 분이서 경쟁을 하는 그거는 제가 방법론까지 제 방법론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경선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라 이거야. 단일화도 당원들 투표하고 자 김문수 씨가 당원 아닙니까? 우리 당원 당원이고 이 당원들 특히 그 선거인단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50% 그다음에 경선할 때 똑같이 그다음에 이 역선택 방지를 철저하게 해놓고 국민 경선 이 여론조사로 50%. 그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국민의힘이 이 방법을 경선 방법으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똑같이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한번 하라 이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단서조항 딱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했으니까 한덕수는 무조건 총괄 선대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승리가 되면은 대통령이 김문수가 되면은 총리는 무조건 하고 한덕수가 한번 미안하지만 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둘이는 공동정부니까 피를 나눈 희생을 국민 앞에 맹세한 분들이니까
해서 나라를 융성을 시키고 헌법도 개정하고 해가지고 딱 육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과 총리가 돼서 대한민국을 위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헌법 개헌하고 또 뭐 대한민국의 통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려운 트럼프와의 관계, 대미 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해결하고 거꾸로 그의 역도 성립합니다. 한덕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김문수 씨는 총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총리. 다 책임 총리입니다. 책임 총리. 과거의 총리보다 더 격상한 책임 총리제를 적용해서 책임 총리를 하고 아니 김문수 씨는 총리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때 한번 하고 다음번을 기약을 하면 대통령이 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걸 두 가지로 하나로 생각해서 단일화를 시켜달라.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한 그 안을 제출을 밝혔습니다. 경선 방식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무리 없이 금방 끝납니다. 그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11일 넘어가서 경선을 하고 시간을 끈다면 김문수 씨는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나가는 양상이 저는 왜 김문수 씨가 지금 결단을 잘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당 지도부 욕할 거 없어요. 당 지도부는 말이죠. 나가야 되는 지도부예요. 잘못돼 있어요. 그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딱 보니까 아니 저 대선 후보가 일단 됐으면은 임명장을 바로 그 다음날 줘야죠. 근데 아직까지 임명장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대선 후보 아니냐 이거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맞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면은 정무적인 그 모든 그 소위 정당에 관련된 정무적 이 권한을 이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가 다 장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슨 뭐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장악하면 그러면 대선 후보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 두 분은 말이죠. 리더십의 빵점입니다. 두 분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김문수 씨가 비장이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신뢰관계, 무신분립이란 말 있죠. 네.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게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다가 지도부가 주질 못했다면 지도부는 나쁜 지도부죠. 권곤 쌍권천은 나가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간단히 뽑을 수 있잖아요. 이 선거 관리를 위한 의원총회 거기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뭐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초심을 두 분이 다 갖고 출발했는데 주위에서는 초심과 관련 없는 얘기들은 하지 마시고 두 분의 순수한 그 마음들이 결합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숙적이라고 되는 저렇게 체제 대법원장까지 탄핵시키겠다고 그러고 대법관까지 탄핵시키겠다고 그러고 판사까지 이제는 자기한테 불리한 그 재판하는 사람 다 시켜버리려고 했다 일이 나오는 이런 폭압적인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무엇인들 국민들이 뭘 원하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바로 두 분 단일화는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왜 국민 앞에서 서약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하겠다고. 해야지 안 하려고 도망 다닌다고 그게 됩니까?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에서 끝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두 사람이 합쳐야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뭐 보니까 뭐 어제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도 글이 나왔대요. 김문수 혼자 해서 게임이 안 돼요. 한덕수도 해도 게임이 안 돼요. 둘이 합치니까 게임이 확 되고 남더라고요. 둘이 합치면 시너지가 나오니까 플러스 시너지 하면은 뭐 완전히 압승할 수 있고 두 분이 신나서 뛰면 또 한 분이 선대위원장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한덕수가 떨어지면은 한덕수가 패배한 게 아닙니다. 승리 윈한 겁니다. 국민을 위한 윈, 대한민국을 위해서 윈한 겁니다. 김문수가 떨어져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윈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윈한 겁니다. 왜? 그리고 책임 총리,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떨어졌다고 이 총괄 선대위원장 안 하면은 그건 하나마나 그 사람 욕 바가지로 먹고 한국에 살 수도 없어요. 국민들 눈총이 따가워가지고 비겁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분은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정말 피가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떨어진다면은 나이가 76세라고 만약에 힘들어서 총괄 선대위원장 못한다? 말 안 돼. 더 피 터지게 전국을 돌면서 김문수 대통령을 위해서 아주 몸과 마음을 그냥 국민들한테 딱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야 저분 참 대단하시다. 또 거꾸로 한덕수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되면은 김문수 씨는요 정말 완전히 그냥 희생 헌신 땀 흘리며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정신이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단일화를 시키게끔 했던 그런 동력이 아니겠습니까? 동력을 상실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은 단일화 초심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이 큰일 납니다. 국민들이 죽습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이재명이한테요. 이재명이가 그리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자는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법관들을 다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이건 완전히 독재국가 바로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전체주 국가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정말 운명입니다. 운명. 더러운 운명입니다. 이 더러운 운명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기 위해서 한덕수와 김문수에 딱 뭉쳐서 단일화를 하고 한 사람은 후보, 한 사람은 총괄선대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나도 후보 한 사람은 책임 총리 해서 기어코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훌륭한 두 분의 위인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기를 국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